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소식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국내에서 미국 관련 소식은 주로 미중 대결, 그다음에 한미 간 회담, 합의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미국을 정확하게 알기 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우물한 개구리, 우리가 이제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이라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 정치 이런 것들을 잘 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 정부에 대한 좀 환상, 착각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여론 그리고 미국 사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로 지금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은 8월달에 아프간 철군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급격하게 추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19 방역도 거의 실패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 있는 문제 그리고 급속한 물가 상승 이것들이 이제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중간 선거도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미국 내 그 코로나 방역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80만 이제 좀 있으면 100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꺾고 바이든이 대통령 된 게 된 것의 제일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정했고 바이든은 이걸 인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세우고 그 대책이 또 성과가 좋아서 이 대통령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인기가 지금 많이 내려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 대통령의 인기가 무엇 때문에 결정되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상, 인품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은 약한 정치가로 이렇게 강한 정치가가 아니라 약한 정치가로 이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의회에서 상원의원만 했고 그래서 그 카리스마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그게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사람 텔레비전 나와서 말하면 말할수록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말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요소가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생활에 그렇게 다잘 거는 많이 없습니다. 애국자로서 그 집안 아이들도 가서 군대 가서 다 하고 또 동생은 정치인으로서 하다가 또 죽고 그만큼 개인으로서 카리스마가 결여된 사람이라 하는 걸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는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을 우리가 분석해서 본다고 하면은 외교 정책에서 실패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하지 중국이 나타나니까 그냥 반대만 자꾸 하지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유럽의 EU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빠져나오니까 자기는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나토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구라파가 그 사이에 한 4년 사이에 트럼프 때 바뀌었어요. 유럽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의 리더십에 안 따라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사이에 독일이 또 프랑스가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외교를 하는데 나토 그 구라파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조를 안 하면은 뭘 하나도 못 합니다.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가 트럼프를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외교 정책을 하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있었지요. 요새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뭐 하는 이런 것도 이렇다 할 정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랬다가 또 하루 만에 바꿨어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그래도 우리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또 조금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 그래 했냐면은 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이 우리가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말하자면 호의적입니다. 유럽은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 러시아의 오일도 유럽에서 많이 소모도 하고 수입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죠.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하고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없고 그렇거든. 그래도 미국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유럽이 안 따라와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엔 미국 간다 그러면 유럽이 자꾸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걸 우리 국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국내의 경제 정책은 경제적으로 뭘 해보려고 돈을 많이 풀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돈을 많이 또 보통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지만은 월급이 많다고 안 줍디다. 그런데 못 받았지만은 이제 받은 사람들, 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국가가 원하는 거는 이건 돈 받아가 시장에 가서 돈을 쓰도록 기대를 하면서 돈을 줬어요. 또 그래 물건을 사고 해야지 물건 생산이 되고 공업화가 더 되고 돈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거든. 돈을 안 돌리고 이 돈 국가에서 주니까 뭘 합니까? 대부분이 빚을 갚아 버려요. 왜냐면 크레딧 카드 빚이 1년에 22, 23% 받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갚는다고. 크레딧 카드가 없는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그래 많은 빚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를 자꾸 해야만 되는 그런 경제를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지. 그럼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국가에서 그 촉매 자극을 한다고 자극 돈이라고 쫓는 게 자극을 하나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그만한 돈, 그거보다 2배나 되는 돈 앞으로 한 2번 더 나올 겁니다. 아마 의회에서 왔다 갔다 했었지. 논쟁은 하겠지만은 더 나와본들 이런 재투자가 안 돼요. 그게 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돈 점점 더 버리고 큰 회사들만 돈 더 버리고 사람들이 생활은 별로 향상 안 되면서 경제는 회복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실업률은 비교적 좋지만은 지금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가스 열라고 하면 요새는 4불 이상, 옛날에는 4불짜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지.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활이 더 나빠졌지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바이든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것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이렇다 할 정책을 좀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멍구나 장구나 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다른 중요한 일이 안 일어나면 인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외 정책, 국내 정책 모두가 지금 다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첫 질문인데 이제 코로나는 지금 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기껏 해야 예방 그 백신 맞으라고 하는 거. 그 이외에는 정책이 없습니다. 백신 저도 2개는 맞았지만 백신 둘을 맞으니까 요새는 또 셋째 걸 맞아라. 셋째 맞으면 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요.
그런데 백신 맞으라고 하는 것을 조 바이든이 이걸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이걸 맞지 않으면은 일을 못하게, 정부에 일하는 사람 일도 못하게 하고 여행도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통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또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조 바이든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화당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돈도 방출하는 걸 많이 하는 걸 하지 않고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원한다. 이래서 이제 따라서 이건 더 민주주의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공화당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것이 군산복합체와 또 언론과 또 정보기관과 이런 게 큰 역할을 하는 소위 딥스테이트 이런 게 지금 뒤에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요. 그래 미국에 그 양당 제도가 있는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옛날부터 당 두 개뿐이었거든. 옛날부터 이 두 당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당 두 개뿐인데 하나가 되고 하나는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 되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다른 걸 가지고 오면은 떨어지는 건 항상 떨어지고 되게 되고 그렇거든. 그래서 정책을 둘이 비슷하게 서로 만든다고. 그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다른 당과 달리하고 그 외에는 전부 같이 하는 이런 전통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두 정당이 명칭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만든 것이 미국의 소선구제입니다. 그걸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그걸 모방해가지고 하는데 소선구제를 하면은 양당이고 그 양당은 차이가 없는 하나는 정권을 잡았고 하나는 정권을 갈망하는 것이지 둘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그래도 두 당이 무슨 민주당하고 자유당하고 이념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우선 그래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이념 차이도 없어요. 전부 다 실리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두 정당이 서로 같은 것처럼 대한민국 두 정당도 비슷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일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는 비슷한다는 것이 정책이 없어요. 정책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정치 이념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기에서 이념은 정치 풍토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실리고 전부 다 편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실리라는 것은 대부분 돈이죠. 돈 가지고 결정을 다 하는 거지 이념이라는 건 원칙인데 그 원칙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은 미국도 사라졌고 한국도 사라졌는가 그런 감이 듭니다. 그 이어서 민주공화당이 지금 이전에 비해서 더 대립이 심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그 상황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질문 잘 하셨는데 민주공화당이 그 차이가 과거에는 하나는 정권을 잡고 있고 하나는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밖에 없었지 이념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근래 와서 이념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열심히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은 군사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뭘 다 해결하자. 이게 조 바이든이 앞장서가 있는 민주당의 정책 노선이지요. 그런데 이쪽은 가만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앞장서서 이런 걸 쭉 하다가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당 안에서 합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에서 군산복합체를 두둔합니다. 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인종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인종주의면서 경제적인 실리주의고 민주당은 민중주의는 없습니다. 거기는 흑인과 남미 사람들, 스페니시 사람들, 스페인 말을 쓰는 사람들을 상당히 포용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인종에 대한 이념과 군사에 대한 군사 무기 여기에 대한 이념, 안보 정책의 이념 여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좀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분석을 해서 줄줄 뒤에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이게 이 두 당이 앞으로 발전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방송에서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내 정치에서 그렇게 이제 갈라치고 대립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대외 정책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가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재집권이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거론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국내 정치의 위기 또 미국 자체의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제3세계 대외 침략 정책으로 이것을 메꿔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중국 강경 정책, 대북 강경 정책, 대러시아 강경 정책,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뭐 방위비 분담금, 무기 강매, 또 반도체 투자 요구, 석유 전략 비축유 뭐 방출 뭐 여러 요구 이런 식으로 그 타국을 더 그 착취하는 방식으로 국내 문제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타국을 자기 우방 국가라고 생각하는 건 한테는 착취를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더 위협을 하지요. 그게 나타납니다. 우리말에 내우외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걱정이 있으면 밖에서 부스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끓다 보면 시원하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중국은 너무 커서 못하고 러시아도 너무 강해서 못하고 약한 나라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체제를 붕괴시키고 체제를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나라를 가서 점령을 할 수도 없고 점령을 하려고 하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군 지상군 이제는 어떤 전쟁에도 넣지 않습니다. 국내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미국 사람 오랫동안 이석 20년이나 많이 죽었다고 그래도 몇 안 죽었습니다. 전부 다 공중으로 포를 쏘고 폭탄을 주고 이래서 다 했지. 평양에 가면은 평양이나 북한에서 그래가지고는 포를 안만 놓고 뭐 그래도 원자탄을 널쳐도 우선 몇 사람 죽지 않습니다. 땅 밑에 다 들어가 있거든. 이걸 이 사람들이 또 알면은 자기들이 군화를 신고 노스 코리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원하는 게 대한민국 군인이 실질적으로 조선민주공화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 들어가면은 뭐 여러 경제적인 안보적인 제약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동족으로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가죠. 그때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좀 더 주체적인 주권적인 외교 국제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가 대미 정책을 수립할 때 미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금 분열상 혹은 이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미 정책을 수립할 때 이 공미주의 또 미국에 대한 환상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더 이상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시대 인식이 좀 정확하게 돼야 대미 정책을 좀 정확하게 수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알아야 될 내용 요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미국은 뭐니 그래도 지금 소위 딥 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라 그러나 섀도우 가버먼트,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면밀하게 모르면은 미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산복합체의 이득이 어떠냐? 군산복합체를 위해서 노스코리아를 적으로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미국이 군산복합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가져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대권을 꿈꾸는 사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대권이라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제를 미국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미국 대통령 세계 어디 가서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너무 절대적인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면권을 포함해서 또 행정 특별 명령 이런 걸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 중에 또 제일 강한 거는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입에서 안 떨어지면은 군인이 꼼짝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걸 대한민국이 이어받았으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가 국군 통수권을 없다면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역사의 비판을 받는다. 역사는 경제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공헌을 했지 않으면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한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서너 번 분명히 나옵니다. 통일에 대한 설계도를 내놓지 않으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정견을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죠. 지금 대통령 지금 지망하는 사람 한두 사람 나와 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통일에 대한 자기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심판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알고 또 여론이 그걸 조장을 시켜서 통일에 대한 견해와 설계도를 가지도록 이 강요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한국 대선과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현실 실태, 바이든 정부의 미국 내 그 여론, 또 미국의 경제 상황 등등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대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